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정부 상생의 연금 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한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모수개혁, 보험료율 13%, 명목소득 대체율 42%, 기금 수익률 제고로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를 강화하고 세 번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입니다. 개인연금 457만 명, 국민연금 2238만 명, 기초연금 651만 명, 퇴직연금 653만 명, 공무원 등의 직영연금 183만 명입니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명목소득 대체율 42%로 상향,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 형평성 제고 분야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소득 강화 분야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강화,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빈곤노인 지원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 의무화, 연금 수령 유도가 있고요. 개인연금은 수익률 개선, 가입 촉진, 연금화 제고, 수익률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3대 분야의 세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야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은 하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목소득 대체율 조정입니다. 기존의 40%에서 42%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명목소득 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 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 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금 수익률 제고입니다. 기금 수익률도 1% 이상 제고합니다. 기금 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 수익률 1%포인트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입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 및 논의를 추진합니다. 자동 조정장치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야는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입니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매년 인상률입니다. 50대 가입자는 1%포인트씩, 40대 가입자는 0.5%포인트씩, 30대 가입자는 0.33%포인트씩, 20대 가입자는 0.25%포인트씩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차등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 소득을 제고합니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연장해 줍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 기간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가입 기간 인정 확대 계획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은 둘째 아부터 해주고 있는데 개선안은 첫째 아부터 가입 기간을 확대 인정한다는 내용이고요.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에는 6개월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개선안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보면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 이러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줍니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합니다. 예시를 들면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적립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개인연금은 촘촘한 노후 안전망으로 구축합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해 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2025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재정 수반 과제는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개혁 정부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